지난 4월 11일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때 별다른 소득이 없이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14일 날 2차 협상 열릴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음 주쯤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차 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어떤 그 결실 없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2차 협상 어떻게 보시나요? 그 2차 협상이 협상된다는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고 협상이 시작해도 노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은 이제 회담 결과에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 휴전 협상은 사실상 양측의 무기 재장전과 정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재조정하는 인터미션이 정답이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군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이제 IRGC는 지금 막 헐떡거리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1차 협상 당일 11일에는 미 중부군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협상 당일에는 12시간 후죠. 이란 항구 역봉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 짜여진 이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걸 기대도 조차를 안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역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몇 대 맞고 미국 조건 핵 포기 수용할래? 아니면 조마할 때 수용할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모양새고 IRGC가 구조적 한계로 이건 절대 못 받을 거라 보고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라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땐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2주 후에는 죽든지 살든지 뭔가 이제 결판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으로 갈 때에 맞춰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어요. 왜 요때 갔는지 그리고 왜 북한을 갔는지 중국이 말하는 왕이 외교부장의 북한행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이란이 독자적인 의사결정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의 후원국인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을 워치했는데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왕이 부장이 이제 2019년 이후에 근 7년 만에 방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행사인데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역 하나에 대한 협력을 조율한다. 이 두 가지 미션인데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는 뭐냐면 이제 대무역의 90%를 이제 중국이 이제 지원을 하죠. 사실상 식량, 석유, 기계 공급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보호막도 이제 중국이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잘 우리나라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이란 전쟁 본이라고 북한을 다들 등한시한 거죠. 이 조치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빨리 이란 조기 종전을 위해서 북쪽에서 이제 도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자, 너네 두 개의 전쟁에서 싸우기 힘들잖아. 그걸 도발을 했는데 전 세계 언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란에만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오다다. 그래서 북한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 이란 전 종전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하고 북한 사이의 지역 현안 이거를 조율한다라고 하는데 지역 현안 조율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영내 안보 이슈로만 이렇게 동북아에서 한정해서 보는데 이제 국제 군사 지정학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그 배후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IRGC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동체 설계와 유도 기술을 IRGC 이란에 제공을 해왔죠. 이른바 깡패 국가들의 공급망이 구축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추진체가 있는데 그게 과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이걸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지도를 보시지만 아시겠지만 지난 전쟁 동안에 6주 동안 가오란 항에서 이란으로 선박 5척이 갔어요. 그게 그 안에 뭐가 적재되어 있냐? 과염소산 나트륨, 고체연료 추진제입니다.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물량이 한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퓨얼링 할 수 있는 그만한 물량을 갖다가 공급을 한 거예요. 가오란 저기가 중국 쪽에서 배 싣고 반다르 아바스로 간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못 들어가게. 역봉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추진체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이란에 북한은 미사일 공학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은 이 무기를 조립해서 헤즈볼라 후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향해 발사하는 이런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깡패 효과대 공급망 킬체인이 구축됐는데 이건 과거에도 이런 뉴스는 있었어요. 근데 최근 이란 전쟁을 통해서 더 선명도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왕이 부장이 왜 북한을 이 시점에 꼭 방문했어야만 했는가가 이제 핵심 질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란의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50%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근데 국가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군사 무기를 대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사실상 중국을 향해서 관세 50%를 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른바 중국은 이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제 북한하고 조율을 한 거죠. 왜? 북한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자. 북한은 트럼프 또 50% 관세에 말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미 교육 자체가 제로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말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렇게 생존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자기가 직접 아까처럼 가우란 항구에서 이제 이란 반다라스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이제 북한 무역회사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이란의 그 군수물자를 공급하자. 그거를 조율하러 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금융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이 안 통하는 나라예요. 거의 뭐 배째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이란 전쟁 재무장을 시키는 하나의 그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미국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저렇게 이란을 세게 두들겨 패면은 이란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고 그래서 급기야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란 편이 되면은 이 전쟁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일단 이란과 미국과의 이 전쟁에서 아무리 이란이 두들겨 맞아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약간 좀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이중적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휴전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 중재 쇼를 어떻게 기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보고 이제 회담에 참석하라고 압박한 게 ILC 이대로 가다 난 죽게 생겼거든요. 미국한테 두드러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생존 그 생명줄을 던져준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서 군수 지원 재무장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실제로는 북한 이란 대리 세력을 이어준 공급망을 통해서 이걸 군수 지원을 하고 겉으로는 중립인 척, 중재국인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란을 압박해서 회담 참여를 종용하지만 ILC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고 단기적으로는 ILC가 계속 호르무즈에 포를 쏴줘야지 이제 국제 그 물류가 봉쇄가 되고 유일하게 중국 선박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인을 받았거든요. ILC 이란으로부터 승인받은 나라가 5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료 내리고 이란한테 다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 악당들이죠.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 인도, 이라크까지인데 인도는 뭐 약간 중립이라 치고 그 핵심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이 승인받은 국가고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로 얘네들만 이제 집중 타겟팅하는 것이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물밑에서 치열한 이제 물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협상을 하기 위한 그 중재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했어요. 이게 좀 의아스럽긴 한데 원래 이 중재국이라면은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모든 나라의 이 협상 대상국들하고 이렇게 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 이게 제대로 된 중재를 할 수 없는데 파키스탄이 이번에 그 11일 날 있었던 그 회담을 전후로 해서 그 앞뒤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험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암덩어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게 중재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암덩어리라는 곳이고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에 왜 이 암적인 국가를 만든 자는 지옥에 떨어지길 바란다. 이건 대놓고 싸우자는 얘기죠. 중재국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현지에서 이제 뭐 공정성은 물 건너갔다. 근데 이런 발언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이란이 진행하고 있는 이 협상이 이스라엘 때문에 파토나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이스라엘한테 돌리려고 미리 이제 세팅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문제 때문에 협상이 막힌다라면서 이스라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상 직전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중국에 오다받고 움직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언론에서 이제 좌파 매체를 이제 선동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갈라치기,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지금 뭐 공동보조 안 마친다, 갈등설 조장 이런 게 지난주 한 주 내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기획되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 전선을 갈라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북중러를 이제 하나로 딱 모으는 이게 결국에는 이런 블록 전쟁이거든요. 그런 거를 충실한 앞잡이 역할을 파키스탄이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또 국제적인 반유대 감정을 확 불러일으킨 거죠. 호르무즈가 막히는 거는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해요. 트럼프 욕하면 안 되니까 가장 약한 고리인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어요. 그런 류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저는 파키스탄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하여튼 알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파키스탄,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이 중국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외신들은 이제 마치 파키스탄 중재국이고 막 독립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중국하고 이제 특수관계예요. 그 어떤 특수관계냐? 준 위성국가 거의 식민지급입니다. 일각에서 핵보유국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중국 부채 함정에 빠진 종속국입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중국의 BRI 그러니까 1대1로의 핵심 거점이에요. 과다르 항만에 중국 채권이 300억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거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고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의 케이스터디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중재국이라는 그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비딩을 하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 전쟁 뒤에는 중국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자국의 현대판 이제 좋은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제 호르존제 항해의 자유를 수호한 무력 행사, 유엔 결의안에 관해서 이걸 또 비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관계인 중국과인 러시아를 또 활용해서 북한을 통해서 IRGC 탄도미사일 재무장을 위한 공급망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 위성을 통해서 중재국 앞세워서 미국을 협상의 늪에 이제 빠뜨리기 위한 이제 어떤 미장생 그 어떤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죠. 장소 제공을. 그 모두를 동원해서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사수하기 위한 속내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태도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것도 중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기획 협상 쇼를 간파하고 신속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를 위해서 함대를 2개를 투입하고 이란 항만을 봉쇄하고 비인가 그림자 선단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초강수로 중국 이란을 세트로 이제 압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IRGC가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승인한 국가가 바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인데 미 중부군 사령부는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입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무슨 물자가 들어간지, 그러니까 해상에서 그냥 인터딕션을 하는 거예요. 마약 선박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이건 거의 차단, 그러니까 중국으로 향하는 오일에 대한 수도꼭지를 이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세트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하고 15일 이제 로이터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중국은 이란산 석유는 확보하지 못할 거다. 절대 이란산 석유는 못 쓸 거다라고 얘기하고 테헤란 석유의 수익 차단을 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란의 수출 창고를 이제 막는 거죠. 전쟁 물자가 되니까. 전쟁의 그 자금이 되니까 한편은 그거지만 더 큰 그림이 뭐냐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직접 겨냥한 전략적 무기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봉쇄 차단이. 그래서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12에서 13%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또 이제 그림자 선단에 대한 이제 그 제재 유예 갱신이 지금 19일 날 오고 있어요. 이것도 로이터 통신을 보니까 제재 유예 갱신은 없다. 앞으로 제재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센 국방장관이. 이런 것처럼 중국 이란을 갖다가 이 평화 협상 기간, 휴전 기간 전에 역으로 지금 업어치기를 지금 걸고 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시전하는 이른바 5차원 체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차원 체스, 4차원도 아니고 5차원.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원유를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도 공급받지 못하고 또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라는 것도 미국에 의해서 차단되고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이 원유를 어떻게 공급받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중국을 아예 그냥 에너지 고립화 작전, 고립 국가 이런 걸로 만들려는 건가요? 지금 중국은 거의 에너지 미아 상태예요. 미아 상태. 그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나서서 우리가 부족분을 공급을 채워주겠다고 나섰어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근데
지금 중국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해상 경로는 이제 이미 미 해군이 다 통제하는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미군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목줄이 잡혀 있고, 러시아에서 중국을 갈 수 있는 건 육상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파이프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 선단은 이미 이제 미 중부군 사령부가 이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고, 해상 인터딕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이쁜 소리를 해요. 뭐 우리가 대신 공해주겠다는데 지금 러시아가 재정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덤핑가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센트가 말하는 봉쇄는 너의 에너지는 우리 손에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고요. 러시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콤한 약속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자기 배를 채우는 거고, 여기서는 셀러스 마켓이 됩니다. 중국이 소비자고 갑이 셀러인 러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의 상황이 이제 침묵을 일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체 수입의 70%가 에너지 시장인데,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거의 이제 종속되는 뭐 G2 다음 패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 눈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이번 그 2주간의 휴전 기간, 이 기간인 각 나라별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명백한 그 각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 북쪽 국경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헤즈볼라 멸절을 그냥 다짐을 했죠. 근데 스페인은 이스라엘과 방위 계약을 파기하고 그 협상 그 시점에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당연히 이란 지원하고, 근데 이른바 요 휴전 기간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동맹이 진짜 누군지 피하 구분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토는 붕괴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트럼프도 여기에 맞춰서 양자 동맹 구조 재편으로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피하 구분 명확하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은 이제 68척의 그 유조선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니까 아시아 이런 동맹국들이 유조선을 어디로 향하냐?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만 해도 490만 배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거기서 지금 트래피킹을 한다고 해요. 미국 걸프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국의 에너지 압도 전략.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에너지 패권도 지금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요. 이 휴전 기간 안에.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포석을 지금 만족시키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휴전도 끝나게 되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중국과 이제 이 협상 쇼는 이제 호르무즈 옆봉쇄로 이제 완전 카운터를 쳐버렸고, 그럼 남는 게 뭐냐? 이제 또 뭘 관리하냐면요. 왜 이거 5차원 체스 경기라고 하냐면요. 새로운 협상이 있을 거라 계속 암시를 줘요. 트럼프 쪽에서. 아무리 외부의 세계에서 트럼프가 긍정적이냐, 뭔가 유의미한 대화를 하고 있어. 계속 메시지를 하고 평화 신호를 계속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 신호는 뭐냐,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고, 최고 통수자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 선물 시장은 곤두박치죠.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더들이 이제 호르무즈 리스크 프리미엄을 단숨에 이제 걷어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중부군 사령관도 그 메시지 발산하는 그 시간을 딱 보면요.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개장하는 그 시간대에 딱 타겟팅 해가지고 병력이 그 군자산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걸,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누구냐면 한국하고 일본을 상대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해 줄게. 이걸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부군 사령관하고 대통령은 이제 시장 안정화의 어떤 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번 휴전 기간은 뭐냐면 사실상 기존의 오퍼레이션 퓨리라고 하죠. 에픽 퓨리. 그 군사 작전에서 오퍼레이션 에코노믹 퓨리로 갔다. 경제 전쟁으로 지금 치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휴전이지만 이건 경제 전쟁을 지금 목줄을 이제 확 째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지금은 앞으로 군사작전 다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군사작전, 그 오퍼레이션 그 에픽 퓨리랑 그다음에 경제전쟁, 두 가지 당근을 가지고 이제 일타쌍피하고 있는 겁니다.